깜짝이야. 누구세요? 병원복을 입은 수수께끼의 청년이 연고도 없는 환자 가족한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미쳤어요? 예? 나가요. 다른 보호자가 누군지 묻는 그때 눈이 파랗게 빛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곧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더니 대뜸 의식이 없는 할머니 환자의 유언을 가족한테 들려주는데요. 나가요. 환자 가족들만 알 법한 속사정을 전부 꿰고 있는 것처럼 당부까지 남기죠. 큰오빠는 가족들 등쳐먹고 개조되긴 글렀으니까 연 끊고 살래요. 이 모든 걸 지켜봤던 정우를 닮은 남자는 수수께끼의 청년과 어떤 사고로 엮여있는 듯한데요. 뜬금없이 손을 덥석 잡은 청년이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때 청년이 예고했던 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과연 기적같은 초능력을 가진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며 할머니 돌아가실 걸 어떻게 미리 알았던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방 어디 있어요? 내 가방 어디 있어요? 세차게 비 내리는 어느 날 강산이란 청년이 괴한들한테 쫓기고 있었는데 가방 속에 든 무언가가 파랗게 빛나는데요. 얼마 못 가 괴한이 강산을 잡아채려는 그 순간 육동주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강산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순간 동주가 응급실로 데려간 강산이 심정지를 일으켰고 선생님 CPR이요. 내가 할게.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직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은 청년한테 아니 저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요.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누군가가 자신을 형이라 부르는 환청을 들은 동주. 15시간 전 왜 또 반토막이야? 육동주는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네 친구잖아. 제 카드까지 그거 들고 튀었는데 그게 뭐 제 친구입니까? 소설 공모 마감도 코앞인데 원고도 안 써줘요 배신감 때문에 진짜. 그거 빨리 갚아야 돼. 이자 무서워.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꿔왔던 동주는 벌써 7년째 등단하지 못하고 있는 무명 작가였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된 택배일을 하는 동주는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동주의 엄마 차영숙이 접촉 사고까지 내버렸고 근데 뭐하러 왔어? 문 열라고 진짜. 합의금을 1,500이나 달라고 하거든요. 합의금 1,500을 내야 하는데 그새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까먹어버린 엄마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누가 내 인생 책임져 달랬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후 귀가하던 동주가 사고에 휘말렸던 것이었죠. 차에 치였던 강사는 기적처럼 소생했지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 불운한 어떤 사건을 목격한 강산이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적이고 있는 동주는 신이 죽었다라고 제목 붙여진 소설 원고를 발견하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섬뜩한 문구로 예고한 그 소설은 탄식이 나올 만큼 엄청난 몰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잘못했다. 누군가가 끔찍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손에 화상 흉터가 있는 괴한이 어떤 남자를 수장시켰죠. 소설 신이 죽었다에 관해 검색해보고 있던 동주는 그 어떤 관련 자료도 찾지 못합니다. 천재네. 이튿날 동주가 그 원고를 복사하고 출판사 대표로 있는 재벌 태강그룹 둘째 아들 이명석을 찾아가는데요. 안 줘. 대학 동아리 동기인 명석한테 자존심 구겨가며 어렵사리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돈 얼마나? 1,500.
알았어. 언제 갚을 건데?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 당선금 받으면 내 바로 갚을게. 내 이자까지 쳐서.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 되도 않는 재능으로 헛된 노력 좀 그만하라며 면전에서 무시당한 동주가 홧김에 원고를 던지지요. 읽어보고 얘기해. 당선 수준인지 아닌지. 보호자하고는 연락이 됐어요? 피해자 신원 파악이 안 돼요. 직후 동주는 실종 신고는커녕 신원조차 알 수 없는 미성년자 사고 피해자를 보러 가는데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냐? 당연한 걸 왜 물어? 출판하자. 꿈을 이룰 수 있는 파격적인 출판 제의를 받은 동주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 두 번 제안 안 한다. 선악의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꼬박 2달 후 그토록 꿈꿔왔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동주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데 여기가 이젠 작가 지망생들의 성지가 될 거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뒤돌아보지 말자. 그런데 손에 화상 흉터가 있는 남자가 동주의 소설을 유심히 보지요. 그리고 그 남자가 수장시켰던 사람이 발견되는데요. 사체 부패가 워낙 심해서 육안으로 확인 어렵지만 신경철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감독 신경철로 추정되는 남성 사체의 입안에는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든 유리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동료를 잃은 여파로 교통계에 가 있었던 강력경사 박현수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지요. 신경철 실종당일 행적조사부터 해. 네. 병환영님이랑 같이 움직이고. 한편 2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어느새 의식이 돌아온 강사는 사고 후유증 때문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다른 후유증도 생길 수 있나요? 환청이나 환영 같은 거요? 차츰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져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 이수연의 환영까지 포기되고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찬 비명까지 들려옵니다. 얼마 안가 베스트셀러 작가 대접에 심취한 동주가 호출을 받게 되는데 지기나. 예, 육동주입니다.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조금 전에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남의 소설을 도용했다는 걸 들킬 위기인 동주가 애써 침착하게 강산의 병실로 찾아가는데요. 그때 저기 그새 인기척이 사라져버렸고 어떻게 된 거야? 우연히 강산을 목격합니다. 할머니 환자의 병실로 찾아간 강산은 환자 가족 선혜한테 꼭 전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미쳤어요? 예? 나가요. 선혜의 오빠가 누군지 따져 묻는 순간 곧 할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며 의식 없는 환자가 딸한테 남겼던 애틋한 유언을 들려줍니다. 다 이해하신대요.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살아. 엄마 요양원에서도 잘 지냈어. 착하고 착한 내 딸 선혜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기적같은 초능력을 보여줬던 강산을 뒤따라온 동주가 교통사고 가해자라며 신원을 밝히는데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처럼 깨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뜸 강산이 본인의 초능력부터 시험해보지만 뭐 하는 거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가?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가해자가? 보통 형제들처럼 사소한 일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그때 강산이 예고했던 것처럼 할머니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한 거야? 동주는 정말로 의식이 없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거냐고 묻는데요. 가방 어디 있어요? 내 가방 어디 있어요? 기억을 조금 되찾은 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동주는 상황이 절박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온갖 변명을 나불거렸는데 내 미친놈이지. 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는데 죽었다지. 게다가 난 똥통에 빠져있는데 동아줄이 보이는 거야. 악마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구슬을 잡았어. 형, 교통사고 이야기인 줄 착각한 강사는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만 미안해 하고요. 가방 안은 봤어요? 그럼 왜? 쫓기고 있었어요. 쫓겨? 어떤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 가방을 보면 기억이 돌아올 것 같다고 말하지요. 가방을 보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가방 지금 형네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화상 흉터가 있는 괴한이 강산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거 어디다 잘 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잘 생각해봐요. 다시 적극적으로 가방을 찾아 나서려던 강산이 갑자기 멈춰서는데 야, 응급실에 실려온 재소자를 본 이수연이 주먹을 꽉 말아줄 정도로 극한의 분노를 느꼈고 왜? 기다려, 내 의사 불러올게. 선생님! 빨리! 어디 갔어? 용솟음치는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던 강산이 수연의 사무실로 순간이동했는데요. 가족 사진을 들자 절망에 찬 비명소리에 휩싸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꼈던 강산이 뛰쳐나왔는데 가까이 오지 마. 본인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하지요. 뭘 어떻게 한 건? 너 정체가 뭐야? 나도 알고 싶어요. 어? 내가 누군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강산은 어느 순간부터 고통에 찬 사람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하는데 너 혹시 사이비 종교 신자였냐? 동주는 초능력이 생긴 기점이 번개가 쳤던 사고 당시 그날일 거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이후에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이 초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번개. 야, 대박 사건. 나는 어때? 나한테도 뭔가 보이거나 들려? 아니요? 분명 초능력이 발휘되는 특정 조건이 있을 거라며 어이없는 지시를 하는데요. 나한테는 이 절실함이나 고통이 없나? 오케이, 좋아. 저 사람의 절실함과 고통을 읽어보는 거야. 야, 세상 무서워. 너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강산은 초능력을 숨기라고 당부하는 동주한테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대꾸하지요. 내일 꼭 가방 갖다 주세요. 그런데 강산의 가방이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아, 참나 미치겠네 이거. 어디로 사라진 거야? 카이라는 미스테리한 남자가 명함을 분명히 하라고 원고에 적어놨지요. 한편 죽은 신경철의 입속에서 그가 파렴치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거 영상이 발견됐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현수는 2년 전 살해당했던 악덕 사채업자 전두현 사건과 동일범일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두 사건 모두 범인은 피해자들의 약점이 될 만한 물건을 현장에 남겼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나무 조각이 나왔고요. 신경철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태강그룹 회장 이태만 같은 상류층 사람들이 찍힌 사진을 전두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고교 동창인데 각별한 친분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나상우를 제외하고 신경철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잠깐만, 나상우 교수는 지금 실종 상태 아닌가? 7년쯤 됐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3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다니요? 말 그대로야. 사라졌어. 그 무렵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알린 동주는 가방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말해주는데요. 구식 카세트 플레이어? 마이마이요? 넌 어떻게 그런 걸로 음악을 듣냐? 구하기도 힘들 텐데. 그럼 음악을 뭘로 들어요? 어플로 듣지. 그게 뭔데요? 그런데 강사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스마트 기기에 관해 알지 못했는데 무섭게 왜 그래 또? 불안하고 불길해요. 왜? 누가 또 널 불러? 이수연이 아주 불길한 눈길로 재소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현수는 신경철이 자주 다녔던 상류층 클럽 포르투나에 수사를 나갔는데
그날 신 감독이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태만 회장과 최 부장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혼자 남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2달 전 손에 화상 흉터가 있는 남자가 경찰을 납치했지요. 신경철 씨가 만취한 상태라면 대리기사는 대표님이 부르신 거겠네요. 늘 부르는 곳이에요. 하지만 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 조각에 관해선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지 짐작 가는 거 있으세요? 나무 조각 같은데. 뭔가 짐작 가는 건 없으시고요? 네. 한편 출판된 동주의 소설을 보고 있는 이태만이 동주를 노리고 있었지요. 입 무겁고 솜씨 좋은 놈 하나 물색해봐. 조용히 시킬 일 있어. 그날 밤 하루 종일 불길함을 느꼈던 강산이 병실을 뛰쳐나오는데요. 세상을 등질 준비를 마친 이수연이 약물을 써서 재소자를 살해하려는 듯 보였고, 바로 그때 수연이 약물을 주입했는데 안 돼. 재소자한테 투약되기 직전인 바로 그 순간 기막히게도 강산이 시간까지 멈춰버렸는데요. 조심스럽게 링거 바늘을 뺀 그때 끔찍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강산이 고통으로 가득한 수연의 감정을 재소자한테 주입하는데 이거 뭐야? 내 머릿속에 이거 뭐야? 파렴치한 묻지마 사건 가해자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한 거야? 그제야 수연은 단순 사고 후유증 때문에 환각과 환청이 들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사실이었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보인다고 했던 말. 괴물이 된 것 같아서 절망하는 강산한테 악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초능력이 생긴 것 같다는 위로를 해주지요. 나한테 너는 괴물이 아니라 구세주야. 그 시각 동주는 출판사 사람들과 회식 중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잘 들어가셨대? 이명석이 불쑥 회사로 찾아왔던 동주의 엄마가 참 교양 없다고 모욕하는데 어머니 최적 학력이 어떻게 되시냐? 다음엔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려. 교양 없어 보이기도 하고. 부모욕까지 들었던 동주가 명석과 치고받고 싸웁니다. 쓸쓸히 귀가한 동주는 낯선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육동주 씨, 누구세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손에 흉터가 있는 남자는 동주가 멋대로 소설을 출판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고, 저 만나죠.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또 연락하지. 순간의 실수로 어떤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버린 동주한테 기적이 찾아올까요? JTBC에서 6월 28일부터 방영된 신규 수목 드라마 기적의 형제는 윤동주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빅분인 작가지망생 육동주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체불명의 소년 강산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진실찾기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인데요. 이야기를 쌓아올리는 초반부부터 인물 관계와 사건 구성이 굉장히 쫀쫀하게 짜여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봤습니다. 과연 우연히 손에 넣은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동주와 기억을 잃었지만 특별한 능력이 생긴 강산이 어떤 기적같은 행보를 보여줄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수목 오후 10시 30분 꼭 JTBC 채널에서 기적의 형제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